보통한 일이고요. 저희가 우선 대통령 모시는데 여러 가지 부족했지 않나. 특히 대통령 마지막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이 내면으로 가졌을 어떤 고뇌라든지 정신적 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좀 헤아렸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본 여사한테 돈이 건너갔다는 걸 알게 되신 시점이 언제인지. 금년 한 2월경? 예, 2, 3월경. 예, 그렇습니다. 이 일에 관여했던 정상문 비서관이 이 박인차 회장에 대한 구속이 이루어지고 수사가 쭉 진행이 되면서 이 일을 대통령께 말씀드려야 되지 않나라고 고심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공항까지 내려왔다가 차마 대통령 뵙고는 또 차마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고 그런 것도 여러 번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박인차 회장이 비자금에 대해서 진술하기 시작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김영철 지사는 이제 공항 내려와서 우선 여사님한테 대통령께 말씀드리십시다 라고 이제 의논하고 이어서 대통령께 이제 말하자면 이실직고를 하게 된 거죠. 혹시 지금 정전비서관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으시고 난 뒤에 예. 대통령께서 굉장히 그러니까 한간에 얘기를 지금 혼절했다 이런데 혹시 당시 상황을 좀 전해드리신 게 있으시면 좀. 아마 이제 보통 정상비서관이 이제 봉화에 내려오면 늘 대통령 뵙고 말씀드리고 하는데 그날은 여사님을 먼저 조금 의논하겠다고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그분을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어쨌든 부산이 의논할 일이 있다고 하니까 의논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좀 둔 뒤에 시간이 꽤 흘렀다 생각하고 뭘 하고 있는지 두 분이 있는 방에 대통령 들어가 보니까 이제 권 여사님이 울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비서관은 완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고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무슨 일이냐라고 하니 이제 두 분이 이실직고를 한 겁니다. 그 이야기 듣고 대통령이 정말로 충격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화도 내셨는데 그 뒤에는 도대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하면서 정상문 비서관의 표현에 의하면 그렇게 정상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썼어요. 아마 이제 우리 일반적인 용어로 아마 탈진 상태. 그래서 거의 제대로 말씀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 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정상문 비서관이 받았다 해서 지금 체포가 되고 했던 그 행위 그것이 권 여사님의 책임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하시고 권 여사님이 책임져야 될 일 또는 좀 더 확대하자면 권 여사님이 하신 일이니까 곧바로 부부 공동 책임이기도 한데 어쨌든 두 분이 책임져야 할 일 때문에 정상문 비서관이 형사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해서 그거를 발표하시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어차피 정상문 비서관을 통해서 그런 행위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과를 한다는 의미도 물론 이제 있었습니다만 그 타이밍에 그거를 발표한 것은 정상문 비서관이 부당하게 자신들이 책임져야 될 일 때문에 억울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죠. 이제 이후 이제 박 회장 진술을 근거로 비단 시계 문제 이런 게 아니라 쭉 수사 전 과정을 보면 사실 박 회장의 진술은 직접 대통령에게 건넸고 또 전화도 잘 받았다 이런 식의 이제 진술이 어쨌든 검찰을 통해서 이런 게 이제 막 흘러나왔는데
어쨌든 대통령께서 그 올린 글에 보면 이제 박 회장이 그렇게 진술해야 될 만한 특별한 그 상황을 내가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라고 글을 올리셨지 않습니까? 박연차 회장이 왜 그렇게 진술을 했는가? 뭐 저희 나름대로 뭐 짐작하는 바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직관적으로 들은 바도 있어요. 그런데 뭐 그거는 아직까지 지금 뭐 그 이야기를 저희가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언젠가 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검찰 소환 조사 받고 난 이후에 돌아오는 길에 맞으면 이제 대질 일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뭐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두 분이 만난 자리에서 박 회장도 대질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 그거 이야기했더니 검찰에서 발끈해가지고 무슨 소리냐, 박 회장이 뭐 대질 희망했다 하면서 뭐 그런 식의 확인서도 하나 이제 작성했다는 거죠. 그야말로 그 사실이야말로 박 회장이 그 당시에 맞으면 뭐 어떤 검찰이라는 어떤 거미줄에 걸린 나비 같은 존재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 대지를 통해서 박 회장이 말하겠다는 것은 뭔가 하면 맞으면 이제 자기가 유죄가 되는 진술을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이 대질이라는 게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억울한 사람이 자기의 혐의, 자기의 억울한 혐의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대질을 하는 건데 그때 당시 그분의 대질은 자기가 유죄라는 것을 극구 주장하기 위해서 대질을 하자는 것이었어요. 뭐 오랫동안 작년 12월부터입니까? 그렇게 장기간 검찰의 이제 수사를 받아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기간의 수사 과정을 통해서 점점 이제 검찰이 바라는 바대로의 진술을 결국 이제 한 거였지요. 뭐 그럴 만한 연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연차 회장하고의 대질 부분도 제가 그 뒤에 밝힌 적이 있는데 아마 이제 박연차 회장이야 뭐 대질에 동의를 했겠죠. 그래서 뭐 8시간인가 기다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변호인까지도 와 계시고 뭐 박연차 회장이 뭐 저 대질에 동의했다는 것은 그것은 뭐 우리가 뭐 당연히 우리가 이제 인정하는 바인데 다만 이제 결국 이제 대질을 하지 않게 된 이후에 그렇게 오래 기다린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기도 어려우니 불려서 대질을 하지 않게 됐다는 사정도 설명해주고 그다음에 또 두 분이 인사라도 나누시라 이래가지고 박연차 회장이 변호인과 함께 조사실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두 사람이 그때 이제 맞으면 드디어 이제 인사 말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었죠. 그때 박연차 회장은 자신도 대질을 원하지 않는다고 대질을 하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두 분이 만나는 어떤 그 나눈 대화 내용도 무슨 요즘 서로 간에 서로 원망이 섞인다거나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 좀 담긴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두 사람이 이제 그런 처지에서 서로 만나게 된 것에 대해서 서로 안타까워하면서 상대방을 걱정해주고 하는 그런 식의 대화들이 오갔지요. 나중에 어딘가 보니까 그 두 사람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왜곡이 돼 있던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제 대통령이 이제 박연차 회장이 수의를 입고 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유로를 하면서 요즘 박 회장님 나도 좀 있으면 들어갈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약간 농담처럼 하면서 그분을 좀 위로해 주기도 하고 그러니 이제 박 회장은 그거에 대해서 이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대통령이 들어오시다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게 또 말씀하시기도 하고. 시계 이 얘기를 또 말씀드려서 좀 저희도 민망하긴 한데요. 시계 문제라든가 비슷한 성격으로 정대근 전 농협회장의 3만 달러 때 좀 비슷한 류의 그런
얘기들을 하고 또 이제 괴로우셨을 부분 하나가 또 가족들이 이렇게 이제 그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이제 검찰 수사라는 게 맞으면 실체적 진실을 찾는 과정이잖아요. 이 사건은 보면 검찰이 처음부터 결론을 내고 있었죠. 딱 노 대통령은 유죄다라는 결론은 내려놓고, 그래놓고 모든 조사를 거기에 맞춰서 해나갔죠. 대통령이 이제 뭐 검찰 소환에도 물론 이제 협조하고, 또 검찰에 가서도 성의를 가지고 또 그 조사에 임하고, 그렇게 이제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들을 대통령께서는 이제, 정말로 뭐 있는 힘 다해서 하셨는데, 그러나 이제 경찰이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조사에 임한다면 그야말로 그것은 뭐 하나의 뭐 정말로 두툼 벽이 되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맞음 생중계하듯이 매일 브리핑하고 그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다뤄지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맞음 수사의 상대방을 비난함과 동시에 압박을 가하고 그러고 자꾸 이제 그 결론을 특정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검찰의 무슨 소환 조사 받는 과정 같은 것을 또 공개를 또 함으로써 특히 이제 포토라인 이런 데 써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심리적 압박을 또 받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은 그전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들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참 정말 심각하게 이제 그에 대해서 이게 좀 올바른 것인가 고민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맞아면 이제 사실관계의 같은 것을 뭐 그까지는 뭐 하지 말까요? 뭐 그러면서 그 흘리는 내용들 가운데서는 정말로 뭐 사건의 본질하고는 거의 무관한 정말로 무슨 뭐 망신 주기 위한 그런 내용도 많았죠.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평가하자면 뭐 그야말로 비사실 공표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또 그 중에는 전혀 사실이 아닌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시애틀에서 뭐 돈을 전달했을 것이다라는 식의 추측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많이 있었죠. 그런 식의 아예 뭐 터무니없는 허위사실 같은 경우는 뭐 명예훼손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마저 검찰과 언론이 함께 한 셈이거든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근데 혹시 대통령께서 그 언론 보도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좀 그러니까 사건 겪으시면서 그러니까 뭐 그런 검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이랄지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다루는 언론 행태의 문제점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뭐 우리가 매일매일 좀 당하는 사람 입장에 한번 써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참 뼈저리게 느끼는 바인데 문제는 이제 맞아면 이제 그런 식의 무슨 뭐 비리 혐의로 조사받는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고 또 설령 이제 뭡니까 뭐 법적인 책임 부분은 어떻게 또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도덕적으로는 엄청난 책임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뭐라고 뭡니까 무슨 뭐 항의하거나 뭐 말할 수 있는 처지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보면 아까 뭐 발표하신 글 같은 거 보면 처음에는 피자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좀 글도 쓰시고 했다가 중간쯤에 가면 이제 사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뭐 그렇게 글을 한번 내신 적이 있죠. 그 내용 속에 한번 그런 말이 들어가 있는 적이 있는데 마지막 그 뒤부터는 그에 대해서 무슨 항의든 그 다음에 또는 뭐 항의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들이 참 부당하게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의사 표시든 그런 것조차도 다 단념하시게 된 거죠. 검찰은 어찌됐건
조사할 때 대통령께서 사용처를 먼저 밝히신다고 해서 우리는 예우 차원에서 기다려준 것 뿐이다. 그 소환조사 이후에 신병 처리 결정이 늦어진 데는 사실 그것 때문이지 뭐 일부러 늦췄다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니다라고 지금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사실이 아니죠. 왜 사실이 아닌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환조사 마치고 난 이후 그 불과 며칠 만에 권 여사님이 다시 그 용처 부분을 밝히는 그 내용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어요. 예, 그것으로 우리가 밝히겠다는 부분은 다 한 거였죠. 다만 이제 검찰이 그 부분을 이제 좀 더 이제 확실하게 이제 확인하려고 그러면 마지막 권 여사님이 이제 소환조사를 이제 할 일이었는데 아시다시피 그 소환조사가 우리가 서면 진술서 제출한 그 주에 이루어질 것처럼 그리 하다가 그 소환조사가 무슨 뭐 분명한 설명 없이 그냥 한 2주? 예, 2주 이상, 한 3주 예. 정도 그냥 쭉 미뤄지고 있던 중에 이런 일이 이제 발생했던 건데, 저는 이제 그것만 보더라도, 이 검찰의 그 수사가 한편으로 무리했고, 한편으로는 맞으면 이제 증거 같은 것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가운데 무리하게 결론을 내고 있었다. 이런 것이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같으면 다들 뭐 다 생각하시겠지만 마무리 수순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대통령 소환조사되고 난 이후에 거의 뭐 3주 아마 이상 그냥 아무런 처리도 하지 못하는 상황, 그죠? 그게 우리 수사의 어떤 문제점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거 아닌가요? 전에 실장님께서 뵈셨을 때 어떠셨는지 우선 이 법적인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우리는 자신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이제 뭐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없는 상태였으니까요. 뭐 100만 불 뭐 이런 부분을 대통령이 이제 직접 요구해서 뭐 이렇게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물론 없거니와 나아가서 그러면 대통령 진술하고 박 회장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데 그 두 분의 진술 가운데 박 회장의 진술이 진실이다 이런 것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또 없는 상태. 그렇게 검찰하고 사이에 이렇게 뭐 법적 책임을 놓고 다투어야 되는 상황 자체가 그 자체를 참으로 구차하게 생각하셨죠. 우선 도덕적인 책임은 참 통렬하게 느끼고 계신 터인데 그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다투는 이 자체가 참 구차하게 차라리 막 내가 다 받았고 그렇게 인정해버리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말씀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조사가 자신이 이제 당신이 이제 소환 조사 받는 것으로 맞으면 조사가 이제 마무리되기를 이제 바랬던 거고 다만 한 가지 더 추가가 된다면 대통령께서 용처 부분에 대해서 좀 밝히겠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밝히기 위한 권 여사님의 재소환 정도까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당신의 이제 소환 조사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러지 않고 그 뒤에 이제 아들 심지어는 딸 이렇게 이제 확대돼 나가는 것도 참 이제 견디기 힘든 노릇이었지만 문제는 그것보다도 그게 이제 나자면 안 그래도 이 돈을 그렇게 받았다는 것만 하고도 참 낯이 없는 면목이 없는 일인데 그것이 더더군다나 집을 사기 위한 거였다. 그것도 대통령이 모르셨어요. 권 여사님이 아까 처음에 밝힐 때도
맞아면 그동안 뭐 애들 유학 비용이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진 빚도 갚고 뭐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러려니 생각을 했다가 그게 나중에는 그게 집을 사기 위한 거였다. 뭐 그 전액이 다 집사람자 쓰여진 것은 아니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는 더더욱 충격을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참여정부의 도덕성이 이게 이제 여지없이 이제 무너지면서, 그게 이제 그 개인적인 비난이나 개인적인 어떤 잘못에 그치지 않고 참여정부가 지향했던 어떤 여러 가지 가치들, 응? 이런 것까지도 다 깡그리 다 이제 부정당하는 사태가 되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나고 나서 이제 생각하니까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아쉬웠던 점인데, 정작 우리는 여사님을 더 걱정했었어요. 여사님은 자신이 이제 그런 모든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하니까 그 죄책감 같은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이번 일을 그 정치 보복에 의한 타설로 보는 이런 시각은 뭐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 보복에 의한 타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이 수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분을 이제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버리도록 이렇게 이제 몰아간 측면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뭐 타살적인 요소가 있다.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반드시 그것이 뭐 정치 보복에 의한 타살이다. 뭐 그렇게까지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이 조문신들과 비통한 일이고요. 저희가 우선 대통령을 모시는데 여러 가지 부족했지 않나. 특히 대통령 마지막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이 내면으로 가졌을 어떤 고뇌라든지 정신적 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좀 헤아렸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많이 받았다 해서 지금 체포가 되고 했던 그 행위 그것이 권 여사님의 책임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하시고 권 여사님이 책임져야 될 일 또는 좀 더 확대하자면 권 여사님이 하신 일이니까 곧바로 부부 공동 책임이기도 한데 어쨌든 두 분이 책임져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정상문 비서관이 형사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해서 그거를 발표하시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어차피 정상문 비서관을 통해서 그런 행위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과를 한다는 의미도 물론 이제 있었습니다만 그 타이밍에 그거를 발표한 것은 정상문 비서관이 부당하게 자신들이 책임져야 될 일 때문에 억울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죠. 정상문 비서관이 이제 동화 내려와서 우선 여사님한테 대통령께 말씀드리십시다 라고 이제 의논하고 이어서 대통령께 이제 말하자면 이실직고를 하게 된 거죠. 혹시 지금 정전비서관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으시고 난 뒤에 예. 대통령께서 굉장히 그러니까 한간에 얘기 지금 혼절했다 이런데 혹시 당시 예. 상황을 좀 전해드리신 게 예. 있으시면 좀. 아마 보통 정상비서관이 이제 봉화에 내려오면 늘 대통령 뵙고 말씀드리고 하는데 그날은 여사님을 먼저 조금 의논하겠다고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어쨌든 부사님 의논할 일이 있다고 하니까
거론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좀 둔 뒤에 시간이 꽤 흘렀다 생각하고, 뭐, 뭘 하고 있는지 두 분이 있는 방에 대통령 들어가 보니까, 이제 뭐 권 여사님이 울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비서관은 뭐 완전히 뭐 고개를 숙이고 있고,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무슨 일이냐라고 하니 이제 두 분이 이실직고를 한 겁니다. 뭐 그 이야기 듣고 대통령이 뭐 정말로 뭐 충격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뭐 화도 내셨는데 그 뒤에는 뭐 도대체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하면서 정상문 비서관의 표현에 의하면 탈기 그렇게 정상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썼어요. 아마 이제 우리 일반적인 용어로 아마 탈진 상태. 그래서 뭐 거의 뭐 제대로 뭐 말씀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 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정상문 비서관 부족하지 않았나. 권 여사한테 돈이 건너갔다는 걸 알게 되신 시점이 언제인지. 금년 한 2월경? 예, 2, 3월경. 예, 그렇습니다. 이 일에 관여했던 그 정상문 비서관이 이 박인차 회장에 대한 이제 구속이 이루어지고 수사가 쭉 진행이 되면서 이 일을 대통령께 말씀드려야 되지 않나라고 고심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공항까지 내려왔다가 차마 대통령 뵙고는 또 차마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고 그런 것도 여러 번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박인차 회장이 비자금에 대해서 진술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니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